innovations that we think will make a real difference in people's lives.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애플의 하반기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의 이벤트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저는 쿠퍼티노에서 직접 이벤트도 보고 제품 핸즈온까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제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한국 기준으로 사야 될 것과 기다려야 할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품군별로 어떤 제품들이 우리에게, 한국 유저에게 매력적인 옵션인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소개는 가장 마지막에 했지만 가장 관심이 많을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 프로세서가 A17을 건너뛰고 A18 칩으로 적용이 됐죠.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까지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온디바이스 AI에 중요한 16코어 뉴럴 엔진이 핵심이고요. 메모리 대역폭 확보도 빠른 반응성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전작 대비 CPU는 30% 향상, GPU는 40%가 향상됐고요. 중요한 점은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지원으로 기존의 프로 모델에서만 가능했던 AAA 게임들이 이제는 아이폰 16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AAA 타이틀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상 프로 라인업과 그래픽 성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점, 이게 성능상 핵심입니다. 카메라는 메인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가 광각과 2배 망원 옵션까지 커버하고요.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12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접사까지 지원합니다. 카메라에서는 특히 이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의 센서 사이즈가 커지면서 픽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모델도 카메라 배열을 통해서 공간 사진과 공간 동영상 모두 촬영이 가능하죠. 지금 비전 프로를 잘 안 쓰더라도 일단 촬영을 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공간 사진으로 촬영을 해두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핵심은 카메라 컨트롤이죠. 루머로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합니다. 살짝 누르는 것과 꾹 누르는 것을 구분하고 햅틱 피드백으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입력 상황을 알려줍니다. 일종의 반셔터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카메라 실행을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중간에는 카메라 컨트롤을 할 때 손가락을 대고 스와이프를 통해서 확대, 축소, 노출 변경, 심도 변경도 가능하고 다양한 모드 변경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컨트롤을 통한 기능이 API가 공개가 돼서 이제 서드파티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 앱에서는 럿을 고르고 적용하는 강도를 조절하거나 또 초점을 수동으로 바꾸는 등의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요. 또 이미지 지각 기능을 활용한 AI 기능도 가능한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텍스트나 음성 입력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에 보이는 사진으로 구글 검색하고 챗 GPT 연기하고 만약 이미지에 텍스트가 있다면 문맥을 파악해서 캘린더에 반영하는 등 이후 액션까지 연계해줍니다. 다음으로 프로 시리즈까지 보고 나서 올해 뭘 사야 할지 정해볼게요. 이번에 프로 시리즈는 역대 아이폰 중에서 가장 얇은 베젤과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베젤이 줄어들면서 활성 디스플레이 영역이 늘어난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내부 아키텍처로 써멀 성능이 크게 좋아졌다는 점인데요. 케이스를 방열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워크로드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할 수 있는 성능 레벨이 20%가량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구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 부분은 일반 모델과 동일하고요. 프로 시리즈는 A18이 아니라 A18 프로가 탑재됐습니다. 애플에서는 이 A18 프로의 더 높은 성능으로 카메라 시스템에서 일반 모델과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메인 카메라인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를 통해서 4K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
그것도 4K 돌비 비전 촬영을 지원합니다. 일단 이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는 지금까지 아이폰에서 본 적 없었던 옵션인 건 분명하고요. 경쟁사까지 넓혀서 비교를 해봐도 돌비 비전까지 지원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카메라 센서에 엄청나게 빠른 리드아웃 속도가 필요한 건데 이 영향이 가장 크고 이에 못지않게 A18 프로의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장 SSD를 연결하면 4K 120프레임의 프로레스 로그 촬영도 가능해지니까 슬로우 모션에서도 화질을 양보하지 않고 아이폰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48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적용됐습니다. 역시 접사 지원하고요. 망원은 5배 카메라가 이제는 프로와 프로 맥스 공통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더 이상 망원 화각 때문에 화면 사이즈를 강요받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오디오 믹스 기능 하나 더 설명할게요. 영상 촬영하면서 프레임 내에 등장하는 사람 음성에 포커스를 할지, 아니면 따로 스튜디오에서 후시를 한 것 같이 녹음을 할지, 아니면 영화처럼 음성 트랙이 좀 더 앞에 있고 앰비언스가 자연스럽게 서라운드에 존재하게 만들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준이 어떤지는 나중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진짜 이걸 생각해내고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애플은 진짜 아이폰 카메라의 진심인 거예요. 문제는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모든 아이폰을 소개할 때마다 첫 시작이 항상 아이폰 16은 혹은 아이폰 16 프로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초도 힘들고 아마 내년 WWDC 때도 버겁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이폰을 쓰면서 영어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이폰 기기 언어와 시리가 영어로 되어 있어야 쓸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영어로 입력해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폰 16 일반 모델의 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이폰 16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빼면 결국 카메라 컨트롤과 성능 향상 정도인데 이게 교체 요인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 국내에서는 프로 모델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고 변경된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센서까지도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과 함께 교체해서 사용해볼 만한 의미가 가장 큰 모델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프로와 프로 맥스를 화면 사이즈로만 결정하면 되기도 하고요. 아이폰이 가장 자주 쓰는 카메라인 것은 분명하니까 사진과 영상 촬영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교체를 한다면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0과 애플워치 울트라 2 블랙 티타늄 버전이 소개가 됐죠. 짧은 울트라 2부터 보면 이번에 블랙 티타늄 마감에 티타늄 밀리니지 루프와 최초로 울트라형 메탈 밴드가 추가됐습니다. 애플에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원래 애플워치 울트라 라이너를 만들었을 때는 가민처럼 잠수하고 사이클 타고 러닝하고 하는 분들이 구입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데일리 워치로 쓰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메탈 밴드를 추가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르메스 버전도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올해 하이라이트는 단연 애플워치 시리즈 10인데요. 이건 그냥 교체 주기가 된 사람은 무조건 이걸로 바꿔야 되고 아닌 사람도 고민하게 만들 만큼 애플워치에서 손에 꼽는 변화입니다. 알루미늄은 새롭게 유광 마감인 제트 블랙이 추가됐는데요. 이전 스테인리스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을 티타늄이 대체합니다. 내추럴, 골드, 슬레이트 옵션이 있는데 더 가볍고 보기에도 예뻐서 티타늄으로 바뀐 게 저는 더 좋았어요. 그리고 두께가 10% 얇아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체감에 역치가 있는지 생각보다 체감은 더 크게 다가와요. 어떻게 더 얇게 만들었나 싶었는데 안테나를 기기 하우징에 통합하면서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게는 10% 더 가볍고 특히 티타늄은 전작보다 20% 더 가볍습니다. 사이즈는 42mm와 46mm로 살짝 증가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한 줄 정도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정도로 시원해졌습니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가 시야각도 엄청 좋은데 보고 있지 않을 때 원래는 1분마다 정보가 리프레시가 되었던 반면에 이제는 1초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내리고 있어도 초침이 가는 게 그대로 보여요. 이거는 무조건 바꾸고 싶죠.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충전 속도인데요. 15분 충전에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저녁에 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8분 충전에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잘 때도 착용을 하라는 말이죠. 특히 이번에 수면 데이터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8분만 올려두고 잘 때 착용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에 스피커도 새롭게 설계돼서 애플 뮤직을 그냥 워치로 틀어둘 수 있게 됐고 통화할 때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음을 목소리와 분리해서 극적으로 목소리만 강조해준다고 합니다. 자, 올해는 애플워치 시리즈 10이 애플워치 중에서 1순위 구매 아이템이고요. 모든 제품군 중에서도 1순위입니다. 그만큼 올해 하드웨어 개선도 많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에어팟 프로2 유저가 위너인 것은 분명합니다. 후속 없이 업데이트만으로 에어팟 프로2를 하루 종일 우리 귀에 착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줬어요. 소음이 심한 곳에서 소리의 전체 다이나믹 레인지는 유지하면서도 귀에 부담 없는 레벨로 다시 들려주면서 청력을 보호하는 기능, 그리고 현재 나의 청력을 테스트해볼 수도 있고 추가로 임상 단계의 보청기 기능도 있는데요. 테스트한 청력을 기반으로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증폭해서 들려주는 가장 스마트한 보청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에어팟을 보청기로도 쓸 수 있다니 정말 애플이 대단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에어팟 4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귀 모양 매핑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모두 잘 맞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착용을 해보니까 저는 착용감이 좋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같이 간 사람들한테 착용감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특히 신동 감독님은 에어팟이 잘 빠져서 별로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좋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수작을 부리긴 부렸나 봐요. 애플 실리콘 H2 칩을 통해서 통화할 때 음성과 주변 소음을 분리해서 통화 품질을 높여주고 고개를 끄덕이면 yes, 고개를 저으면 no 이런 식으로 제스처와 음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서 바로 시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됐습니다. 에어팟 프로에서 익숙한 포스 센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USB-C 충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보고 구입하셔야 돼요. 에어팟 4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주변음 허용 모드, 적응형 오디오, 대화 인지 기능 같이 에어팟 프로에서 쓰던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애플워치 충전기와 치 방식의 무선 충전을 케이스가 지원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좋았고 주변음 허용 모드도 자연스러워서 저는 반드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옵션으로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는 에어팟이라면 장점이라고는 그냥 애플 생태계에 완전히 포함된 제품이라는 것 말고는 딱히 매력이 없죠. 더 저렴한 제품 중에서 오픈형 제품으로 쓰는 게 가격도 더 합리적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애플의 자랑, 주변음 허용 모드, 대화 인지까지 가면 완전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인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한다면 무조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버전을 추천합니다. 에어팟 맥스는 USB-C로 바뀌고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이 정도면 애플에서도 그냥 에어팟 맥스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인정을 하는 셈일까요? 애초에 저는 에어팟 맥스가 오디오 성능에 불만이 있었던 제품은 아니라서 USB-C로 바뀐 것만 해도 뭐 괜찮기는 한데 개선할 여지가 또 없는 건 아니니까 비행기에서 무용지물 되는 것도 문제고 USB-C 유선 오디오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 케이스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뭐 좀 복잡하네요. 만약에 패셔니스타가 실버 에어팟은 컬러 매치가 안 돼서 도저히 착용을 못하겠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았다면 다른 컬러를 쓰고 싶을 수도 있을까? 근데 그러면 전 컬러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올해 이벤트는 그냥 애플로서 보면 준비도 잘 되어 있고 하드웨어 개선과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결합이 잘 된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한 만큼 더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재밌는 제품이 많았어서 제가 얼른 하나씩 자세하게 리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카메라 컨트롤에 있는 색감 적용이 사진 편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피부톤만 바꿀 수도 있고 사진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서 꽤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건 iOS 기능이니까 아이폰 12 이상이신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